앞으로 3년 블록체인이 세상을 뒤집는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비트코인을 네트워크 상품으로 만들어 채굴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동호회가 만들어졌다.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져 결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흔하디흔한 네트워크 일종으로 철저히 무시됐다.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뭔가 수상했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블록체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이 등장했다며 세상은 흥분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은 좋은데 비트코인이 싫다. 기득권층의 기존 틀을 깨고 화폐 제도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비트코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 인정할 수가 없었다. 사기로 몰아붙이며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136페이지. 하지만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고 기죽지도 않았다. 억압하면 할수록 용술철처럼 강하게 튀어올랐다. 든든한 배경 블록체인만 믿고 까부는가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우후죽순으로 암호화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시장을 만들어갔다.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의 무서운 기세로 달아올랐다. 때로는 끝없는 공포를 조성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다. 결제 시스템을 기다리고 있다. 등락을 거듭하며 갈 길을 가고 있다. 암호화폐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의 대응. 많은 나라에선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암호화폐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했고 스타벅스도 암호화폐 결제를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간편 결제 기업인 페이팔도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다. 글로벌 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미 세계적인 화폐다. 글로벌 화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세계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암호화폐 세상을 열기 위한 준비를 분주히 하는 가운데 한국은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다. 한국은 비트코인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한다. 돌멩이라고 한다. 장난감이라고 한다.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37페이지였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 많은 국가가 우려했다. 모든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인터넷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며 인터넷 보급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도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보급되면서 삶의 모습은 급변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메일이다. 이메일이 등장하면서 손편지가 사라졌다. 이메일은 기다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빠른 소통은 분명 장점이다. 인터넷 보급으로 인간적인 면이 많이 사라지고 기계화되었다. 사람들은 더 많은 편리함을 얻었다. 지금은 어떤가?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인터넷이 마비되면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한다. 모든 생활은 마비된다. 단 1시간도 살지 못한다. 그렇게 아우성칠 것이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 우려하던 목소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암호화폐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로 뜨겁다. 태양 중심부보다 더 뜨겁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보다 더 난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이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터넷보다 더 큰 놈, 더 센 놈, 더 대단한 놈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육감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먼저 움직이며 미래로 나가고 있다.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잣대만으로 그것을 재단하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양
혼수를 둔다. 프로들이 두는 바둑판에 구급이 혼수를 두는 격이다. 이 얼마나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인가. 그런데 구급이 프로보다 더 목소리가 높다. 프로는 조용히 미래로 나아갈 뿐이다. 138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인터넷 보급을 반대하던 때처럼 암호화폐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인간은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나타나며 학습 효과로 잘 대처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간과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대부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똑같은 우를 범한다. 가능한 대처는 아주 똑같은 상황이거나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하는 말이다. 상식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대처 능력이 상실된다. 1 플러스 1은 2다. 이 공식만 맞아야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인류는 상식에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발전을 주도한 사람은 늘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 상식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1 플러스 1은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100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열어두어야 한다. 2018년 초 인터뷰에서 유시민 작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 장난쳐서 돈을 뺏어먹는 과정이다. 지금 고등학생까지 자기 돈을 넣고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사려들 것이다. 다 호황된 신기루를 쫓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초에는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는 사건이었다.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암호화폐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너무나 우려된다. 그러니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한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의 한 말이다.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39페이지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돌멩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두고 화제가 되었다. 당시 암호화폐는 김치 프리미엄 바람까지 일으키며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만들었다. 하지만 박상기의 난으로 바람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한국 거래소 위상도 추락하고 말았다. 세계는 한국을 보고 있었고 한국으로 가자라는 열풍이 불었지만 그 후로 한국은 잊혀져갔다. 한국은 유능한 인재들과 암호화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암호화폐를 선도하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나도 당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영향력 있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 박상기의 난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 그로 인해 회사는 채굴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아쉬움이 많았다. 당시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나는 지금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았을 것이다. 앞으로 3년 나는 블록체인이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을 창업하려고 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 멸시를 받으며 많은 기업이 탄생했듯이 그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140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지인 중에는 이미 암호화폐를 발행해 유명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생태계 조성을 누가 먼저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암호화폐는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생태계 조성이다. 아직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다. 서두를 일도 아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초기 단계다. 향후 3년 안에는 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나와 사업을 처음 구상했던 지인과 어느 날 암호화폐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지인이 물었다. 돈을 벌고 싶은 거냐?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냐?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아직은 모두가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암호화폐나 다른 이름의 미래 법정화폐로 분리될 것이다.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41페이지였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될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는 매우 드물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현주소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을 만들려는 진짜 이유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다. 블록체인은 달리고 싶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결제 시스템이 완료되면 벚꽃 같은 본격화된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어느 날 세상은 블록체인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앞으로 3년을 주목하라.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낯설게 뒤집힌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14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공룡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잡는 이유가 있다. 비트코인으로 이사.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돈은 어떻게 많이 벌었을까? 부자들은 돈을 좋아한다. 돈은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다. 부자들은 돈을 사랑한 것이다. 돈도 부자를 사랑한 것이다. 미워하는데 함께하고 싶겠는가? 부자들은 왜 돈을 사랑했을까? 돈이 되니까 돈을 사랑했다. 돈을 왜 부자를 사랑했을까? 사랑받으니까 사랑한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할수록 돈도 부자를 사랑한 것이다. 부자는 돈을 부자를 서로 사랑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했다. 그렇게 부자와 돈은 끝없는 부를 만들어갔다. 운명적인 만남이다. 부자는 사랑의 결과물이다. 부자는 돈이 무슨 짓을 해도 믿고 따른다. 돈은 부자가 무슨 짓을 해도 믿고 따른다. 그렇게 둘은 천생연분이 된 것이다.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43페이지였습니다. 돈이 부자에게 말했다. 나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사갈 거야. 왜? 정의에 갇혀 산 지도 오래됐고 답답해. 뭐가 답답한데? 애국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전하면서 수수료도 많다고 투덜대는 인간들도 많고 비트코인은 어떤 건데 단 몇 분이나 몇 초 만에 해외까지 바로 갈 수 있어. 그렇게 빨리 속도도 빠르지만 디지털 화폐란 물에 젖지도 않아.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 환전 수수료도 싸고 그렇게 편리한 게 있어. 비트코인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많아. 모두 가족이야.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도 이사 가야 해. 여기 있으면 금고속에서 화폐 모두 휴지가 되는데 저런. 그럼 빨리 나도 이사 가야지. 언제까지 짐 챙길까? 빨리 챙길수록 좋아. 144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그렇게 해서 부자는 비트코인으로 이사하기 시작했다. 부자와 돈의 연인 관계가 탄탄할수록 빨리 이사를 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이사를 늦추거나 망설이게 된다. 선택은 부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 부자는 돈을 사랑했기에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서둘러 이사를 한다.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는 믿음의 결과물이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한창일 때 강남 땅 가격이 폭등해 1년 사이에 10배 이상 올랐다. 이때부터 강남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투기의 1억 천금을 벌게 된 땅부자들이 속출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가정부들이 개발 열풍과 투기에 뛰어들어 큰돈을 벌었다. 가정주부들이. 이때 복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또 다른 복부인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중에 복부인이 나오기 시작했다. 애초부터 부자였다는 것이다. 부자는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복부인을 비난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 복부인을 따라가 부자가 될 것인가? 또 다른 선택권이 앞에 놓여 있다. 역사 속의 화폐, 개혁과 새로운 기회. 2016년 암호화폐 설명회 때 만난 고객이 해준 일화를 소개한다.
고객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라고 했다. 1962년 화폐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서 교환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국권은 돈이 아닌 휴지가 됐다고 했다.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45페이지.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화폐개혁을 했다. 1953년 2월에 100대1로 화폐 가치를 절하하는데 화폐 개혁을 했다. 1962년 6월에 10대1로 화폐 가치를 절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화폐 개혁을 할 때 일정 기간을 주고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했다. 기간 내에 교환하지 않으면 국권은 돈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진 휴지에 불과했다. 기간 내에 바꿔야 돈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다. 2016년 당시의 강의를 하면서 내가 강조했던 말을 정리해본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때였다. 암호화폐 세상이 오고 있다. 미래는 새로운 주인공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암호화폐를 미리 알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다음 세상의 주인이 된다. 암호화폐를 통해 부가 재분배되고 있다. 2016년 일본은 이미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암호화폐를 가장 먼저 상용화시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연일 언론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는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전기불을 켜고 있는데 한국은 호롱불을 켜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에 있는 아무은행에 가서 직원들에게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반면 한국에 있는 아무은행이나 들어가서 암호화폐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행 직원은 암호화폐를 모르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한국은행 직원은 암호화폐를 아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며 힘주어 말하고 현 정치권이 한심하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시대가 혼란스러워 믿을 만한 화폐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다. 146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미국은 망할 나라가 아니라 하고 달러를 바꿔놓을 수 있다. 달러를 가장 믿을 수 있는 화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화를 모두 달러로 바꾸어 금고에 넣어두었을 때 금고에 넣을 때는 분명 화폐 가치를 갖는 돈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세상으로 올 때 빨리 암호화폐로 환전하지 않으면 휴지가 될 것이다. 화폐 개혁이 일어날 때 국권을 국권은 달러를 신권은 암호화폐로 환전하지 않으면 휴지가 된다.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는 글로벌이 약속하고 통용하는 암호화폐다. 암호화폐 시대를 준비하는 길목에서 부자들은 또 돈 냄새를 맡았다. 부자들은 촉이 남다르다.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도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세계 최고 부자가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깡통을 든 거지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은 자유롭게 하면 된다. 부자들은 다음 시대에도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이다. 다음 시대의 돈을 사랑하기로 한 것이다. 비트코인과 동행하는 이유다. 돈이 많아서 자선사업을 하자고 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부를 거머쥐기 위해서다. 세계 최대 부자 1인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광팬이다. 수시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 그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50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다. 부자는 부를 형성한 과정이 있다.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어낸다.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47페이지였습니다. 남보다 먼저 기회가 오고 있음을 안다. 부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의 길을 찾아간다. 그래서 부자인 것이다. 개인들만 비트코인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자도 기업도 기관도 국가도 비트코인에 미쳐가고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블록체인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해 가려면 모두 미쳐야 한다. 모두가 암호화폐를 알아야 한다.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전 세계인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된다. 모두가 보유하는 그날이 되면 시스템이 가동된다. 그때까지 암호화폐는 베일에 쌓인 채로 퍼져간다. 한 번에 모두가 돈이 된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아수라장이 되고 국가체계에 대혼란이 온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자연 정화 능력을 갖추고 서서히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대로 성장하고 확산되어 가고 있다. 비트코인 뒤에는 블록체인이 응원하고 있다. 148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07. 암호화폐는 부의 추월 차선이다. 현금 없는 세상.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돈도 변하고 있다. 현금을 사용하던 시대는 끝났다. 아날로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시작되었다. 아날로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 과정에 막대한 부가 창출된다. 부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어떤 상품이든 많은 사람이 알고 소유하고 사용하게 하려면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한다. 알려지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고 사용되지도 않는다. 법규도 알려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 알지 못하면 사용되지도 지켜지지도 않는다. 당연하다.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세상의 돈으로 사용되려면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를 울타리로 정하고 한정되어 사용되던 화폐가 디지털 시대에는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폐로 진화된다.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49페이지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가장 빠르게 보급하는 방법은 디지털 화폐를 보급하고 사용하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돈이 되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비트코인의 시작으로 수많은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래의 화폐, 즉 암호화폐이다. 암호화폐는 미래의 화폐로 진화돼가고 있다. 화폐가 널리 퍼져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암호화폐 유통업자다. 이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막대한 부를 창출해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많은 암호화폐 폭등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전 세계를 열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미래에 사용될 전 세계 디지털 화폐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 먼저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 지금은 보급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기다. 암호화폐를 유통하면 수익이 된다는 인식하에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 시스템만 완벽하게 정착이 되면 세계인들이 어느 날 암호화폐로 빵을 사고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 그날을 준비하기까지는 암호화폐 유통업자들에게 엄청난 부가 분배될 것이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디지털 화폐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광고가 생각난다. 비트코인이 말한다. 니들이 비트코인 참뜻을 알아? 150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시너리지와 암호화폐 화폐를 발행하면 시너리지가 발생한다. 시너리지는 화폐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화폐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을 뺀 것을 시너리지라고 한다. 시너리지는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주체인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가져간다. 지금까지 화폐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발행하고 유통했다. 주체가 중앙은행이나 국가였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가 없다.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발행하고 누가 유통할 것인가? 시너리제의 해법이 있다.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한 대가로 중앙은행과 국가가 가져가던 시너리지를 암호화폐 유통업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중앙은행과 국가가 독점하던 시너리지를 암호화폐 유통업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암호화폐는 널리 알려지고 보급될 수밖에 없다. 바로 문제를 이해하면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암호화폐 유통에 참여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미 수백억, 수천억을 번 사람들이 나왔다. 남보다 한 발 앞선 해안을 가진 복 있는 자들이다. 누군가는 수백억, 수천억 원을 벌고 있는데 아직도 사기라고 외면하는 이들은 부를 재분배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다. 다만 미래의 편리한 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남을 것이다. 암호화폐를 알리고 유통하는 데 일조하고 돈도 벌고 편리한 세상을 누릴 것인지 안전이라 명분으로 지켜만 보고 열어놓고 미래의 편리함만 누릴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자유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51페이지. 이미 디지털 화폐 세상은 기어이 온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부의 재분배가 시작된 것이다. 부의 주차선에 이미 탑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 나도 매일 분배를 받고 있다. 부의 주차선 지금이 기회다. 부의 주차선은 탑승을 강요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타는 것이다. 선택을 받은 사람만 탑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거대한 노아의 방주가 준비되었다. 탑승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부의 주인공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누가 다음 시대의 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부의 미래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의 저자 이노 교수와 오준호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자 이노 교수는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연구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이다. 저자 오준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논픽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게으른 사냥꾼은 노루를 보고서야 그물을 짊어진다고 한다. 그때는 그물을 들고 쫓아가봐야 이미 늦다. 시간이 흘러 디지털 자산 시장의 틀과 메인 플레이어가 다 정해진 후에야 기회를 찾겠다며 나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부는 비싼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 글로벌 자산 거래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이 부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15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모든 기회는 때가 있다. 기회를 놓치면 더는 기회가 없다. 암호화폐는 지금 수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부의 출처선에 탑승하고 소리치고 기회를 주고 있다.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 3년 후에 암호화폐는 세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을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암호화폐를 보급받고 사용하는 그날까지 시너리지 효과가 암호화폐가 지금의 돈을 대체할 때가 오면 암호화폐 시세는 더는 폭등하지 않는다. 시너리지가 사라진다. 돈으로 정착한 것이다. 목적지에 안착한 것이다.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커서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암호화폐의 기본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인 중에는 이미 부추월차선에 탑승하여 수천억 원의 부를 만들고 미래를 누리는 이가 있다. 수백억을 벌어서 미래 사업을 하는 이도 있다. 수십억을 벌어서 더 큰 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도 있다. 부유출자선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행복한 이들이 너무도 많다. 중요한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출근할 차비가 없고 담뱃값이 없고 라면 한 그릇 마음에 넣고 사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다. 믿음이 먼저 생겼기에 먼저 탑승한 것이다. 나도 부의 출차선에 탑승했다. 보이는가? 눈앞에 부의 출차선이 준비되어 당신이 탑승하기를 선지하며 기다리고 있다. 관심이 없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기 막고 눈 감으면 된다. 가난히 웃으며 기다릴 것이다.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말한다.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화폐다. 허상이다. 장난감이다. 돌멩이다. 사기다. 내재 가치가 없다. 거품이다. 한 방에 혹한다. 그들은 부의 출차선에 탑승하고 있지 않다.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53페이지였습니다. 부의 출차선을 본 적도 없다.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도 없다. 그냥 우기고 본다. 결국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간다. 성공자와는 거리가 멀다. 나무말을 추종하는 못난이에 불과하다. 당신의 꿈을 훔치고 꺾는 드림킬러다. 드림킬러는 당신 가장 가까운 데 있다. 그들을 경계하고 부의 출차선에 탑승해야 한다. 나도 한때는 드림킬러였다. 처음에 비트코인 사업을 하자면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때 그 친구에게 많고 많은 일 중에 하필이면 왜 그런 사업을 하냐 라고 했다. 그 친구는 지금 수천억 원의 부를 이룬 성공자가 되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 친구가 내 말을 들었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고 나는 못된 드림킬러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 친구는 부의 출차선에 올라탔다. 보란듯이 성공했다. 그 친구가 부럽다. 그때 함께 했으면 나도 수천억 부자가 됐을 것이다. 이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때 함께한 여러 명이 모두 수천억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부출차선에 타고 있는 나는 행복하다. 다소 시간이 늦었을 뿐이다. 부러운 친구 모습은 몇 년 후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난을 벗어 던질 부의 출차선. 당신은 가난을 벗어 던질 부의 출차선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 답을 찾지 못하겠으면 지금 일상을 내려놓고 템플 스테이라도 하면서 며칠 여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혼자 여행을 가도 좋다. 인생을 잠시 쉬어보는 것도 좋다. 좀 더 달려도 달라질 게 없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다. 나는 그렇게 길을 찾았다. 강원도 여행이 내게는 부출차선을 발견하고 탑승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부의 출차선은 행복하다. 만족한다. 나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는 세상 속 기업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다. 미래를 바꾼다. 154페이지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5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부의 출차선은 탑승을 강요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타는 것이다. 선택을 받는 사람만 탑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01 암호화폐 대박을 꿈꾸다. 촉박 찬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 위험한 장사가 돈 남는다. 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위험이 따르는 만큼 보상도 크다. 나는 최전방 휴전선에서 군복무를 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군복무를 했다. 국방 의무지만 군대도 위험이 크면 생명수당이 나온다. 내가 복무할 때 이등병 월급이
3,500원이었고 병장월급은 4,900원이었다. 당시 생명수당으로 하루에 100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월급에 3,000원이 추가가 되었다. 생명수당이 월급만큼 나왔으니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투자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큰 것은 당연하다. 투자는 감당할 수 있을 때 투자고 감당할 수 없으면 투자를 넘어 투기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투자보다 투기가 더 불확실하고 위험이 크다.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크다. 하지만 투기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 투기는 극도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투기 상품은 100에 하나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데 에도 대부분 투자는 투자보다 투기를 선호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제도권 상품일수록 안전하고 비제도권 상품일수록 위험하다. 제도권보다는 비제도권 상품이 수익성이 좋다. 그만큼 위험이 크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욕심에 수익성만 보고 비제도권 상품에 뛰어든다. 안전은 늘 뒷전이다. 때늦은 후회를 하지만 이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불나방이이다. 빈자는 항상 피곤하고 가난하다. 이 또한 사회현상인지도 모른다.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투자와 투기가 공존한다. 투자는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정상적인 암호화폐이다. 투기 코인은 서비스의 안중에도 없다. 오직 투기를 위해 만들어진다. 한탕주의를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현주소를 살펴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정조차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냥 몹쓸 투기 상품으로 본다. 해외는 화폐로 인정하고 결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도 내년부터는 소득세 내라고 하는 어이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가 정책도 국민 눈치 보느라 바쁘다. 매번 선거가 있고 표를 의식한다. 우왕좌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블록체인도 암호화폐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16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대박을 꿈꾸다 쪽박찬 사례. 많은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찬 예는 수없이 많다. 모든 사기 코인을 다 열갈 수는 없다. 내가 직접 투자해서 쪽박찬 사례를 살펴본다. 한 가지 예만 보아도 코인 투자 사기의 유형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코인 투자 사기의 유형은 비슷하다. 당시 투자했던 투자금은 모두 날렸다. 쪽박을 찬 것이다. 2017년 가을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좋은 코인이 있으니 투자를 해보라고 했다. 내가 처음 암호화폐 채굴장을 준비하며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동업하기로 했던 지인이었다. 당시 상황이 바뀌어 나는 그대로 채굴장을 시작했고 그 지인은 당시 1억 원으로 ICO에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나서 100억 원을 몇 달 만에 벌었다고 했다. 인연이 있는 지인이라고 믿고 투자했다. 지인이 직접 ICO 행사를 한국에 유치해서 성대한 행사를 했다. 그 지인은 앞서 다른 코인 ICO를 주최하여 수백억 원을 벌었다. 단 몇 달 만에 수백억을 번 것이다. 그런 지인이 소개하더니 더 믿고 투자했다. 수천 명이 모였다. ICO는 대성공이었다. 순식간에 300억 원 이상 자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해당 코인의 서비스는 여러 종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카드에 담아두고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었다. 결제하고 싶은 코인을 체크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자동 환산이 되는 결제 시스템이라고 했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상에서 카드를 사용하듯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이었다.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63페이지였습니다. 두 번째 행사에서는 CEO가 결제 시스템을 직접 보여준다라며 행사장에 피자를 주문했다. 얼마 후 행사장에 진짜 피자가 배달이 왔다. 비트코인이 피자데이도 아닌데 해당 코인 카드에 있는 코인 하나를 체크하고 결제를 했다. 성공적으로 결제가 되었다. 행사장 분위기는 하늘을 찌를 듯 고조되었다. 여러 암호화폐가 담긴 카드로 피자 값을 결제한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주문했던 피자데이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암호화폐로 결제를 한 것이다. 모두가 흥분했고 가즈아를 외쳤다.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나 진짜보다 사실적인 그날의 행사는 모두 설정이었고 가짜였다. 코인으로 결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직불카드였다. 그렇듯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제적으로 사기를 치는데 어찌 일반인들이 당해낼 수 있을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표면상 거의 불가능했다. 시온은 미국 사람으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다. 결국 그는 구속되었다. 당시 사기에 가담한 관계자들은 5, 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는 당시 이더리움 40개를 투자했다. 당시 이더리움 시세는 25만 원 정도 할 때였다.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더리움 시세가 400만 원을 호가하니 1억이 넘는 돈을 됐을 것이다. 당시 시세로 투자금은 1,000만 원이었다. 코인 투자는 그야말로 복불복이었다. 당시 지인이 소개한 코인에 투자하여 투자금 1원도 건지지 못하고 손실을 보았지만 그 지인이 나중에 소개한 코인으로 100배의 수익을 낸 것도 있다. 암호화폐 투자는 이런 것이다.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쪽박이다. 164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지뢰밭에서 생존하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뢰밭이다. 지뢰밭의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자살행위다. 모든 것을 걸어서 한 번에 대박을 낼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쪽박을 찬다. 하지만 분산해서 투자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패해도 다음 기회를 기다려 잡으면 된다.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지인을 통해서 2번 투자를 했는데 한 번은 100% 손실을 보았지만 한 번은 성공해서 100% 수익을 냈다. 100배는 10,000%의 수익이다. 10,000% 수익을 내기 위해 100%는 가볍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대박을 내겠다는 욕심은 몰빵 투자를 유도하게 되고 몰빵 투자는 결국 실패를 담보한 투자로 이어진다. 한 번 성공해도 다음 투자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지뢰밭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뢰는 일정한 무게가 실려야 터진다. 물론 각도를 조절하거나 부비 트랩을 설치하여 터지게 할 수도 있다. 대전차 지뢰는 터지면 50톤이 넘는 전차를 박살낸다. 무시무시한 이력이다. 이런 무서운 대전차 지뢰만 평지에 놓고 어린아이가 위에서 뛰어놀면 터지지 않는다. 투자는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아무도 위험도를 알 수 없다. 모두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답게 무게를 가볍게 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 대박은 한 번에 나지 않는다.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는 수익이 진정한 대박이다. 작은 수익을 모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이 터진다. 나도 그렇게 찾아온 대박이 많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65페이지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투자로 투자 수명을 줄이지 마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분산 투자하라. 나도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거둔 적이 많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버려둔 투자가 효자가 되었다. 암호화폐 투자 중에 레이븐도 그랬고 칠리지도 그랬다. 죽은 나무에 꽃이 핀다. 지금도 버려둔 코인이 몇 가지 있다. 언제 대박을 가져다 줄지 모르게 암호화폐 세상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바로 암호화폐 투자를 두고 한 말 같다. 눈에 보이는 대박은 가짜가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는 진짜가 많다.
서둘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준비하고 투자해도 충분히 부의 대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매매 원칙만 익혀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잠자리가 지뢰밭에 앉아 논다고 터지지 않는다. 잠자리가 지뢰밭에 앉아 논다고 터지지 않는다. 잠자리는 대전차 지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잠자리가 된 마음으로 암호화폐라는 지뢰밭에서 뛰놀며 즐기면 된다. 이것이 올바른 투자다. 대박을 꿈꾸며 언제 쪽박을 찰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안전판을 잡고 안전핀을 잠그고 가볍게 뛰놀면 된다. 아무리 작은 투자라도 100배, 1000배 수익이 난다면 충분히 대박이 된다. 한 번에 대박을 내려다 모든 것을 잊는다. 기회는 항상 열어놓아야 안전하고 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166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02. 암호화폐로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주변에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주변에 수없이 많다. 기사를 검색해보면 암호화폐로 대박냈다는 사람도 많다. 기업인이 아니 일반인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이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된다. 정부조차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마음 놓고 투자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불안하다. 그런데도 부자는 계속 탄생한다. 부자의 탄생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하게 자기 판단하에 묵묵히 부자의 길을 갔다. 국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국가가 내 투자금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내가 부자가 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67페이지. 한국 정부 세국과 역행.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이라기보다 무지로 인한 설전이고 우왕좌왕이다. 기사를 보면 정부 태도가 얼마나 기준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어떤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입장을 알고 나만의 길, 마이웨이를 가면 된다. 부자의 길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왕도의 길이다. 흙수저를 탈출하는 길이다. 스스로 가야 한다. 혼자 가기 어려울 때 길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가면 된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국가가 부정하고 예민하고 무지해도 글로벌 국가들이 당신을 응원할 것이다. 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는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소유다. 가치를 인정하고 소유한다. 암호화폐는 한국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그럼 힘이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힘이나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막을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져 있다. 정부 태도나 조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한국 정부는 계란이고 글로벌은 바위다. 한국 정부는 미래 금융 후진국이 되지 않으려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당국은 계란인 줄도 모른다. 바위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내재 가치가 없다면 세금은 내라고 하는 정부. 어떤 논리로 적용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글로벌에서 많은 국가가 화폐로 인정하기 시작한 암호화폐를 내재 가치가 없다며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168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글로벌은 웃는다. 국가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로 자동차를 사고 커피를 마신다. 이건 화폐다. 내재 가치가 없는 화폐로 어떻게 자동차를
사고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그들이 바보인가? 한국 정부가 바보인가?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죽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는 주유소를 모두 없애고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만 보급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암호화폐를 자동차를 사고 커피를 마신다. 이건 화폐다. 내재 가치가 없는 화폐로 어떻게 자동차를 사고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그들이 바보인가? 한국 정부가 바보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몰아가던 견해를 바꾸어 암호화폐 시장 옹호 발언이 나온다.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돌멩이, 장난감이라고 했던 박상기, 유시민의 발언으로부터 3년이 흘렀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은 자동차를 사는 시대가 됐다. 한국은 변한 게 없다. 더 철옹성 같은 성을 싸고 불신을 색안경을 끼고 세국을 위한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한국은 이렇게 우매한 국가였나 싶다. 3년 전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기준이 없다. 3년 지났어도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69페이지였습니다. 세금 걷는 데만 해라인 되는 모습이다. 기준이 없으니 바람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우왕좌왕한다.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었던 지난 17년부터 2018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암호화폐의 위상이 달라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다 일어났는지 여전히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 잘못된 길이지만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라고 한다. 야바이꾼도 아니고 국가가 말이다. 미국 얼스트리트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 가능성을 보고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과 테슬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조선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다. 새 국민이 살 길이다. 를 외치고 있다. 누가 정부 길을 막았을까? 한국 정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전 세계 추세는 암호화폐로 가는 길을 만들고 글로벌의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돈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용처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한국의 흐름보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글로벌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돈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용처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한국의 흐름보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뢰밭이다. 지뢰밭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뢰밭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고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을 감지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스스로 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때는 안내해줄 멘토를 찾아 도움을 받으면 된다. 기회를 포착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스스로 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때는 안내해줄 멘토를 찾아 도움을 받으면 된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를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르파 가이드가 동행해야 한다. 170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는 한때 전문 산악인들만 도전하는 산이었다. 등반 가격이 내려가면서 일반 등반객들이 등반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일반 등반자가 증가하면서 사고가 늘었다. 이에 고산을 오를 때 반드시 세르파와 동행하도록 했다. 세르파는 고산 등반을 위한 안내자다. 위험하기에 세르파 동행하라는 것이다. 세르파는 동반자의 안전을 위한 존재다. 암호화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 하지만 고산을 오르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다. 목숨을 걸고 산을 오르는 이유는 정상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 위험을 알고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금수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과 자신감만으로 엘리베이터를 등반할 수가 없기에 세르파가 필요하다. 암호화폐 투자로 세르파 같은 멘토가 필요하다. 스스로 전문가가 될 만큼 배우거나 멘토를 찾아라. 스스로 전문가가 될 만큼 배우거나 멘토를 찾아라. 암호화폐의 투자도 세르파와 같은 멘토가 필요하다. 스스로 전문가가 될 만큼 배우거나 멘토를 찾아라.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72페이지 03 암호화폐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모두 같은 말이다. 한국 정부는 법률적으로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동일하며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암호화폐가 정확한 용어다. 왜냐하면 화폐 기능을 하고 있고 향후 화폐로 굳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최종 명칭은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에 하나다. 최초 암호화폐다. 암호화폐 투자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느냐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투자는 투자하지 않는 것과 같다. 투자했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흥적인 투자는 오히려 손실을 주고 마음의 상처만 남긴다. 암호화폐는 일반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이기에 투자했다가도 버티기가 어렵다. 17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좋은 기회를 잡고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인생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잡고도 부자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본다. 한 끗 차이로 스쳐간 기회. 2017년의 일이다. 나는 2017년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를 내고 채굴할 위탁자를 모집했다. 고객은 본인의 소유 채굴기를 회사에 맡기고 회사는 관리비를 받고 고객이 원하는 암호화폐를 채굴해주는 시스템이다. 고객은 본인의 소유 채굴기를 회사에 맡기고 회사는 관리비를 받고 고객이 원하는 암호화폐를 채굴해 주는 시스템이다. 사역대 전후 남자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그는 억울하고 복장이 터진다며 사연을 풀어놓는다. 그는 2010년경에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다 비트코인을 알게 되어 구매했다고 한다.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에 비트코인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때였다. 일반인에게 그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이다. 비트코인 극적으로 한국에 거래소가 생기기도 훨씬 전의 일이다. 그는 3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한 개당 1,000원을 주고 3,000개를 구매했다.
며칠 뒤 사기라는 글을 보고 긴급하게 판매를 했다고 한다. 애국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기당할까 전근긍하며 간신히 판매 방법을 알아서 판매하고 안도숨을 쉬었다고 한다. 사기당할 뻔한 일을 혼자 힘으로 해결했으나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73페이지. 사기당할 뻔한 비트코인을 겨우 팔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잊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비트코인이 40만 원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3,000개를 40만 원 시세로 한 사람은 12억 원이었다.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지난 일이니 이참에 생각했고 그 후로 억지로 비트코인을 보지 않으려 애를 썼다 한다. 그러나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고 보지 않으려 해도 눈에 보이는 비트코인 시세를 보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이 400만 원일 때였다. 3,000개를 400만 원 시세로 환산하니 120억 원이었다. 소 잃고 애완강 고치기 있지만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화병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비트코인 한 개당 시세가 1,000원 할 때 3,000개 구매한 것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021년 4월 지금 시세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이었다. 차라리 그때 판매하는 방법을 몰라 있고 있었다면 그는 갑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는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평생 한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그런 상황이었더라도 화가 나고 미칠 것만 같았을 것이다. 그는 평생 그때 일을 기억하고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은 더 얘기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물론 그때 팔지 않았더라면 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팔았을지도 모른다. 1,000원에 산 것을 1,200원에 팔았을 수도 2,000원에 팔았을 수도 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안다. 174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기면 분할 매도하며 보유했다면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한두 개도 아니고 3,000개나 된다. 아쉬운 점은 비트코인을 알지 못하고 투자한 것이다. 그러니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믿음이 없는 투자였으니 말이다. 지나간 일이 너무나도 쉽고 화가 나지만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채굴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채굴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채굴기 5대를 위탁하기로 하고 채굴기 구매 대금을 입금했다. 당시 회사는 개인이 채굴기를 구매해서 위탁하는 방법과 회사가 구매를 대행해 주는 방법이 있었다. 당시 회사는 개인이 채굴기를 구매해서 위탁하는 방법과 회사가 구매를 대행해 주는 방법이 구매를 대행해 주는 방법이 있었다. 채굴을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가 없었기 구매를 위탁한 고객이 많았다. 그렇게 위탁 계약은 이루어졌다. 채굴기를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매를 위탁한 고객이 많았다. 위탁 계약이 이루어졌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80만 원을 고점으로 확인하고 며칠 사이에 250만 원까지 급락한 상황이었다. 그는 가격이 너무 내려서 수익을 내기 어렵겠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해달라고 했다. 두말하지 않고 환불해줬다. 그 후 가격은 18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지금은 8천만 원 직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때 그분은 지금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당시 그는 경찰 공무원이었다. 믿음과 인내의 투자.
믿음과 인내의 투자.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75페이지입니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암호화폐 투자는 계획이 없으면 1,000원에 구매하고도 돈을 벌지 못한다. 암호화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8천만 원도 비싸고 1,000원도 비싸다. 암호화폐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1,000원도 싼 가격이고 8천만 원도 싼 가격이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2015년에 들었던 비슷한 일화도 또 있다. 암호화폐 투자 설명을 할 때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다. 재미있어 보였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한다. 그녀는 2010년경 홍콩에 갔다가 친구가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다고 했다. 허름한 건물로 들어갔더니 비트코인에 투자라는 설명이었다. 당시 가격이 1,000원이었다고 한다. 당시 투자 설명을 들은 장소의 건물 뒷골목 같은 데다 너무 낡아 있었다. 비트코인을 알지 못하던 때라 사기라고 생각했다. 믿을 수가 없어 투자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호텔 카지노에서 비트코인으로 칩을 교환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다시 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듯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알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기회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 무엇이 기회인지 알지 못할 뿐이다. 이것이 기회라고 이름을 달고 다니지도 않는다. 명확하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며칠 전에 이는 아는 동생에게 전화했다. 176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괜찮은 코인이 있는데 한번 투자해봐. 동생은 나를 믿고 투자했다. 채굴장을 운영할 때 함께 일했던 동생이다.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동생이 회사를 그만둘 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도 좋지 않았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코가 석자나 되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쓰였던 동생이다. 회사를 그만둔 동생이지만 암호화폐가 노다지판을 바뀌고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었다. 동생은 나를 믿고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는 순탄치 않았다. 투자 후 가격은 80% 이상 급락했다. 미안했다. 믿고 기다리라고 했다. 시간은 흘렀다. 암호화폐 환경도 변했다. 그 후 가격은 폭등했다. 수십 배가 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조정 중이다. 여전히 수익이 많이 난 상태다.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전히 보유했다. 중간에 동생도 나도 어려운 시기에 물량을 좀 줄여서 아쉽기는 했지만 미래에 충분히 채워질 것이라 믿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1,000원에 3,000원에 구매했다가 팔아버린 그분이 한 개만 들고 있어도 8천만 원이다. 바로 이것이 암호화폐로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암호화폐의 속성을 알고 믿어야 한다.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암호화폐의 속성을 알고 믿어야 한다. 믿지 않은데 어찌 투자할 수 있겠는가? 투자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믿음이 없으면 투자도 없다. 투자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77페이지였습니다. 04. 부의 지도는 암호화폐가 바꾼다. 부의 재분배와 신흥부자의 탄생. 암호화폐가 신흥부자, 벼락부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다. 너무 빠르다. 너무 크다. 너무 짧다. 너무 놀랍다. 부지도가 바뀌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어느 날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하고 있다. 없던 집이 생기고
없던 차가 생긴다. 있던 집과 차도 더 좋은 것으로 바뀌고 있다. 하루아침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암호화폐로 돈 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상식선에서 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긴 기간을 두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단 며칠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일반인의 짧은 기간에 큰 투자 없이 이렇게 빨리 돈을 버는 예는 동서고금에 없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78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돈을 버는 액수도 로또 당첨금보다 더 놀랄 정도로 크다. 하루에 몇 억을 버는 사례도 흔히 있고 하루에 수십억을 쉽게 버는 사람도 목격했다. 나날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십억을 벌기도 하고 수백억을 벌기도 한다. 부의 지도가 대지진을 일으키는 순간이다. 이런 변화 속에 부자는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암호화폐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는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들의 부의 지도를 바꾸게 된다.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느끼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과거에 사로잡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를 느끼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과거에 사로잡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지식이 자신을 스스로 갉아매기 때문이다. 지식이 자신을 스스로 갉아매기 때문이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지식이 자신을 스스로 갉아매기 때문이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아는 사람은 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암호화폐가 바꿔갈 부의 지도는 대단한 노력을 해야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곁에 두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그냥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곁에 있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어릴 적 성묘하러 갈 때 산에 따라갔다. 성묘 후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다. 떡을 받을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성묘하는 데 따라가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떡을 받을 자격이 된다. 암호화폐가 주는 떡은 성묘 후 받아먹는 떡과 차원이 다르다. 암호화폐는 집도 차도 바꿀 수 있고 원하는 것도 모두 가질 수 있는 떡을 준다. 암호화폐는 집도 차도 바꿀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떡을 준다. 줄을 선 순서대로 떡을 받아 먹은 때처럼 암호화폐를 빨리 알고 참여한 순서에 따라 떡을 먹여준다. 줄을 순서로 받아 먹을 때처럼 암호화폐를 빨리 알고 참여한 순서대로 떡을 나눠준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79페이지였습니다. 내 주변에도 암호화폐를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번 사람이 여러 명 나타났다. 당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도 순서에 따라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부자가 탄생하고 있다. 그들이 모이고 모이면 힘이 된다. 모이고 모이면 힘이 된다. 힘이 생긴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너무도 잘한다. 그들은 다음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면 지극히 당연하다. 부지도가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뀐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부터 바뀐다. 새로운 향기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선장과 새로운 선원이 필요하다. 과거 낡은 배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 블록체인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는 없애고 블록체인만 키우자고 한다. 암호화폐는 사기로 치부하고 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내재 가치가 없다면서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찌 나라가 이렇게 주먹구구 정책을 펴는지 알 수가 없다. 암호화폐를 모르기 때문이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국어 선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선장과 새로운 선언이 필요하다. 과거 낡은 배로 미래를 나갈 수가 없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부의 재분배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주식처럼 마음 졸이며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를 매수해서 보유만 해도 예전에 퀴즈만 풀면 코인을 주는 이벤트도 많았다. 180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그때 지갑을 만들고 받아둔 코인도 미래에 큰 부를 안겨줄 수 있다. 지금은 가격이 낮아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암호화폐 세상이 되면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래 부자의 기준은 암호화폐 지갑을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나뉘게 된다. 미래의 부자의 기준은 암호화폐 지갑을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나누게 된다. 미래의 화폐와 경제체계의 변화. 암호화폐는 미래의 법정화폐가 된다. 화폐는 늘 편리한 쪽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화폐는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로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암호화폐가 지금의 화폐를 대체하는 법정화폐가 된다면 어떤 화폐가 법정화폐가 될까? 2016년 호텔에서 개최한 암호화폐 투자 설명회에서 나는 지금의 화폐가 사라지고 암호화폐 세상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 한 분이 항의했다. 현금이 사라진다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같이 쓰인다고 하면 몰라도 현금이 없어지고 암호화폐만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이 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가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룬 암호화폐라고 할 수가 없다. 국가나 기업이 발행하고 통제 가능한 암호화폐는 미래 기축통화가 절대 될 수 없다. 국가나 기업이 발행하고 통제 가능한 암호화폐는 미래 기축통화가 절대 될 수 없다. 국가나 기업이 블록체인 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미래 기축통화가 될 암호화폐는 탈중앙화가 되어야 하고 특정 국가나 기업이 발행한 코인은 배제된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81페이지였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순수하게 민간에서 발행한 코인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고용하는 코인이 곧 기축통화가 된다. 특정 국가가 통제 가능한 암호화폐는 지금의 화폐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한 것이다.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불편함은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해당 국가마다 법정 암호화폐가 다르게 발행되면 여행 갈 때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열어가는 세상의 암호화폐는 이런 화폐가 아니다. 나라가 없어져도 돈은 그 가치가 유지하고 사라지지 않는 전 세계가 통용되는 암호화폐가 기축통화가 된다. 국경이 없는 시대에 돈도 국경이 없어지고 단일화폐가 체계가 잡힌 세상이 온다. 암호화폐가 다양하게 발행되고 사용이 될 수 있다. 인정받은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 길을 찾아가게 된다. 암호화폐 초기에 국가에서 기업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세상으로 가는 시험 무대이고 과정일 뿐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의 암호화폐를 믿지 못하기에 암호화폐의 뒤의 가치를 증명하는 꼬리표를 달아두고 하는 것인데 근본이제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근본이제는 무너졌다.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다. 화폐는 뒤에서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신뢰는 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숙제를 비트코인이 품고 만들어가고 있다. 18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되려면 많이 보급해야 한다. 현재의 돈을 특정 암호화폐와 바꾸라고 한다. 바꿀 사람 많지 않다. 미국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있다고 치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교환하지를 않는다.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암호화폐일 뿐이다.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암호화폐로 바꾸라고 하면 바꾼다. 시너리지가 암호화폐를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기에 확산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암호화폐가 가치 상승하는 이유도 시너리지가 분배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시너리지는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암호화폐로 바꾸라고 하지 않아도 시너리지의 혜택으로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암호화폐는 널리 퍼지게 된다. 지금의 주식이 모두 암호화폐로 전환된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주식으로 빵을 사 먹을 수는 없지만 미래의 증권이 암호화폐가 되어 인정받는 암호화폐에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통용되는 암호화폐가 된다. 전국에는 기업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와 서비스만 남는다. 기업이 망해도 국가가 없어져도 암호화폐는 다음 진화 때 화폐가 나오기 전에 사용된다. 하나의 암호화폐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서비스 암호화폐들이 함께 통용된다.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가치는 생각뿐이다. 암호화폐 미래의 법정화폐가 된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83페이지입니다. 법정화폐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민간인이 발행한 것은 법정화폐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암호화폐 세상이 열리면 국가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민간화폐로 지금의 상품권처럼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암호화폐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착 초기에 법정화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것이고 결국 민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게 계측통화가 될 것이다. 이유는 이 책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다. 부의 지도가 바뀌는 것을 지켜만 보지 말고 부 지도를 바꾸는 사람이 되라. 184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미래를 내다보는 한마디 모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법정화폐가 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는 실패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기축통화가 된다. 3년 전에 출간한 책에 담았던 모든 내용이 이제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85페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